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무관심한 광활함, 차갑고 불변하는 법칙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우주의 확장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수동적인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단지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시면 앞에서 인간의 미미함을 감내하기 위한 위안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기존 과학의 엄격한 구조에 맞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2017년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파편이 태양계를 통과하며 이러한 연약함을 드러났습니다. 그 파편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umuamua 녹음된 메시지도 무선 신호도 포털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직 침묵과 모순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은 어떤 명백한 폭로보다 더 귀청이 터질 듯했다. 오umuamua 모든 면에서 이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쭉한 모양, 설명할 수 없는 가속도, 성간 기원을 암시하는 쌍곡선 궤적 등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패턴과 모순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드러납니다. 과학이 그것을 떠도는 조약돌로 축소하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무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분류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수학적 모델은 결국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아비로브와 같은 몇몇 사람들이 제기한 불편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umuamua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기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탐사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 아이디어를 선정주의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을 둘러싼 두려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자체가 어떤 징후를 시사하지 않을까요? 과학이 미지의 것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류가 중심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오랫동안 관찰되어 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따라서 오umuamua 열린 상처처럼 결코 아물지 않는 불편함으로 남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주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궤도 안에 숨겨진 힘이 도사리고 있다는 단서가 되었다. 갈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암석이었다면 왜 태양을 떠나면서 중력을 거스르며 가속했을까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혜성이었다면 왜 승화하는 먼지와 얼음의 전형적인 꼬리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소행성이었다면 왜 그 표면은 마치 금속성이나 인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처럼 그토록 특이하게 빛을 반사했을까요?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과학은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망설임 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남았습니다. 오umuamua 정말 독특한가요? 바로 이 부분에서 불편함이 더욱 커집니다. 만약 그것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수많은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우자이자 전조입니다. 만약 우주의 역사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근접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오umuamua가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이 가설은 나사의 조용한 복도와 조롱받을 여유가 없는 과학자들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umuamua 시작에 불과했던 우주는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가 살고 더 활동적이며 더 많은 관찰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고독한 서사시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줄거리의 조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그 충격을 무력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돌덩이 있을 뿐이야. 우주적 우연이었어. 통계적 요행이 있을 뿐이야. 하지만 궤도 편차, 반사광의 불규칙성, 가속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실패 하나하나가 이 설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길들일 수 없는 것을 길들이려는 우리의 고집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단순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인간 프로젝트 전체의 근저에 깔린 두려움, 즉 우리의 설명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는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많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덜 믿다. 만약 어우무아무아 그것은 단순한 우주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고의적인 무지의 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숲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저 안개라고 우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불이라면 어떨까요? 훨씬 더 큰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주변의 침묵오무아무아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침묵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실존적인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불가능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회의론이라는 가면 아래 은폐할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심, 불안, 그리고 가능성의 씨앗이요. 그리고 한번 뿌려진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몇 년 후 새로운 성간 물체인 사리아이 ATLAS가 발견되었을 때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무아무아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마치 작은 자극에도 다시 떠오르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처럼 새로운 성간 여행자의 존재는 묻혀있던 모든 의문을 다시금 불붙였다. 한때 추측이었던 것이 구체적인 의심으로 바뀌었다. 하나의 변칙적인 물체를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다면 그 물체는 더 이상 같은 관용을 베풀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 사이의 이 틈에서 가장 큰 긴장감이 솟아오른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말이다. 오무아무아 그것은 단순히 먼 곳에 있는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도발이자 수수께끼였습니다.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 지식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우리 신념의 균열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서곡이었습니다. 사리아이 ATLAS의 등장과 함께 이제 그 서곡의 진정한 기능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혼란스러운 것, 하지만 발표하기 위해서 오무아무아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대상은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혹은 어쩌면 바랐던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폭로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오무아무아 속삭임이었다면 사리아이 ATLAS는 비명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비명이 울려 퍼지면 어쩌면 더 이상 듣지 못한 척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할까요? 다음 몇 분 동안 그 내용이 펼쳐질 겁니다. 일상생활은 종종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마감일을 맞추고 쇼핑을 하고 공과금을 내고 하루가 끝나면 작은 방해 요소에서 위안을 찾으려 애씁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가정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흔한 상황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하고 거의 기계적인 우주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umuamua 그리고 사리아이 ATLAS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옵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의 가장 견고한 법칙을 거스르는 방문객들을 우리 방향으로 내던질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는 미지의 시면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그저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교통체증 속을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교통표지판, 신호등, 표지판 등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그 질서를 뚫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오umuamua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주의 질서를 가로지르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차가 같은 예상치 못한 경로를 따라 나타납니다. 바로 사리아이 ATLAS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그 잘못된 방향은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일지도 모릅니다. 은유는 단순하지만 그 충격은 파괴적입니다. 보기 드물어 보였던 것이 사실은 숨겨진 구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더 큰 질서의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사리아이 ATLAS는 단순히 이산화탄소가 과잉 포함된 성간 천체가 아닙니다. 혼수 우리의 세계관이 상상보다 훨씬 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이어질지 알고 있다고 믿으며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적일 거라고 믿으며 관계에 투자하고 마치 시간이 선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궤적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세린 IATLAS는 이러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우주적 은유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무대 위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불편함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실인식은 항상 편파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확신을 믿는지 눈치채셨나요? 수십 년 전만 해도 흡연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인터넷이 단지 연구 도구일 뿐 신념과 욕망을 조종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소비를 위해 조작된 버전을 제공하는 것인지 묻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아느리에게는 질서가 필요하지만 세린아이 ATLAS와 같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과학조차도 미지의 틈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생활은 이러한 변장한 오우무아무아로 가득합니다. 하루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심오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순간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비극이 갑자기 터져나와 우리의 삶을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바꿔놓는 순간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의 폭발입니다. 안정이란 대개 심연 앞에서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적 영향이 실제 삶과 만납니다. 우주가 세린아이 ATLAS와 같은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일상적인 결정의 근간이 되는 안전의 환상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과 스스로 강요하는 현실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우무아무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충격이었습니다. 세린아이 ATLAS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의 설명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을 피난처로 삼아 대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안정함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선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상실, 고통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의 경험을 합리적인 설명 모델에 맞춰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 경험이 어떤 범주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삶의 우연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더 깊은 질서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세린아이 ATLAS는 그 믿기 어려운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며 이러한 경험과 같습니다. 표면 너머에 무언가, 쉽게 분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상의 경험은 우리가 이러한 차원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미적 사색과 실존적 현기증 사이를 오가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주의 아름다움과 그 광활함에 대한 공포가 뒤섞입니다. 세린아이 ATLAS는 이와 같은 경계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해 주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선택을 바라보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가 우리의 확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리고 역설적으로 더 용기 있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거부의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처럼 오무아무아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질서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는 직업,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든 우리 내면이든 세린아이 ATLAS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명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주를 누빌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찰은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진다면 어쩌면 그 해답은 그 수수께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이상현상, 모든 모순, 모든 경험은 의식을 확장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확장을 자극하고 확실성에 맞서고 필요할 때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콘텐츠가 공감된다면 깨어나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묻혀버리는 질문들에 대해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히 숫자나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운 답에 만족하지 않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메시지입니다. 우주가 간헐적인 사고로 점철된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건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새겨 넣는 살아 숨쉬는 맥박치는 거미줄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터무니없지만 불가피하며 세라이 ATLAS에 대한 모든 진지한 탐구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성간 방문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방문자의 도착은 메아리, 불편한 반복, 존재해서는 안 될 패턴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패턴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질서의 신호입니다. 과학은 항상 통계에서 위안을 찾아왔습니다. 희귀한 것은 무시해도 되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umu아무아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세라이 ATLAS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발생한 두 현상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논리에도 도전합니다. 결국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두 개의 이상 천체가 우리 태양계를 통과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것이 확률이 아니라 필연성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우리가 사물이 아니라 신호를 다루고 있다고 감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편지나 무선 통신처럼 인간적인 의미의 신호가 아니라 마치 시공간 자체가 흉터로 암호화된 것처럼 구조적인 흔적을 말합니다. 이 가설은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이 천체들은 외부 방문객이 아니라 우주 구조의 내부적 발현, 즉 서로 다른 차원들이 교차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라이 ATLAS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무엇을 공개한다는 말인가? 제임스 웹 망원경과 같은 망원경이 수집한 예비 데이터는 특이한 점을 보여줍니다. 세라이 애틀라스의 코마는 일반적인 혜성처럼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대신 빛의 방출 시 거의 리듬감 있는 패턴을 보입니다. 마치 리듬, 즉 호흡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 리듬은 황금비나 조화 수열과 같은 단순한 수학적 수열을 연상시키는 반복을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는 얼마나 많은 우연의 일치를 지속해야 그 우연이 증거로 입증될 수 있을까요? 그게 다예요. 저것들 패턴은 실제로 언어의 한 형태일까요? 문법과 구문을 갖춘 인간적인 의미의 언어가 아니라 주파수, 비율, 공명에 기반한 우주의 언어입니다.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현실이 궁극적으로 순수한 수학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라이 애틀라스는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은 듣는 법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물체들이 외부에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일부 우주론적 모델은 우주가 거대한 체계 속 단절된 회로처럼 휴면 상태의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조건이 맞물리면 이러한 회로가 활성화되어 파편, 신호, 심지어 물질적 실체까지 방출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라이 애틀라스는 우주선도 아니고 암석도 아닌 우주의 스위치, 즉 우리가 더 큰 유기체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학적 연구는 철학적 영역과 충돌합니다. 만약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우리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식세포일까요? 아니면 전체로부터 무시당하고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는 자녀물일까요? 중심성과 무의미함 사이의 이러한 긴장이 바로 역설의 핵심입니다. 세라이 ATLAS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이자 동시에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21세기 초 인류가 기술적 자기 파괴와 디지털 초월의 경계에 서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러한 징후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마치 고대 의식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저 또 다른 역사적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심오한 동일성이 있는 걸까요?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렇게 우주 관측에 집착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주가 우리를 다시 관측하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베라 루빈이나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이 3i ATLS를 관측할 준비가 된 바로 그때 3i ATLS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눈을 갖기를 기다려 온 것 같습니다. 만약 우주가 그렇지 않다면 공개하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이는 일종의 상호성, 즉 인간의 시선과 우주의 시선 사이의 춤을 암시할 것이다. 우리는 관찰한다. 그리고 뭔가 관찰하다 뒤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가설 앞에서는 기존의 논리가 무너집니다. 고전적 패러다임은 우주가 무관심하며 대화는 없고 물질과 에너지의 맹목적인 충돌만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심이 단지 가면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현실의 구조 자체가 대화하며 우리의 질문이 답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3i 아틀라스는 단순히 태양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인류가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모든 전파 망원경, 먼 별을 향해 보내는 모든 메시지, 우주의 기원을 찾기 위해 작성된 모든 방정식은 부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전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주선이 아니라 우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기이한 돌멩이들을 통해 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인공적이며 소음과 메시지를 동시에 지닌 천체들 말입니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그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오umuamua 바위처럼 보였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처럼 행동했습니다. 3i ATLAS는 혜성처럼 보였지만 특이한 방식으로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반짝이는 우주선도 비행 접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성체, 불확정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바로 그 전략일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릴 만큼만 드러내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만큼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는 질문을 닫고 질문은 게임을 계속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육적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를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수께끼는 우리의 사고력, 상상력, 탐구 능력을 확장하도록 강요합니다. 3i ATLAS처럼 오umuamua, 단순한 사물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 인간 논리의 취약성, 어쩌면 현실은 풀 수 없는 역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 교훈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역설로 가득한 우주 속에서 산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의 안락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오직 더 깊은 질문만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너머의 생명체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무지를 반영하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긴장. 우리는 1000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에 직면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험일까요? 경고일까요? 우리가 메시지로 투사하는 단순한 자연현상일까요? 각각의 가능한 답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균열, 새로운 의심. 어쩌면 진짜 수수께끼는 3i ATLAS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 대해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의미에 대한 우리의 갈망, 침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우리의 거부,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가장 큰 질문은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것이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답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물체들이 그들은 단지 성간천체일 뿐 인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의 거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3i ATLAS는 우주에서 보낸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그리고 어쩌면 우주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잔혹하게 일깨워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3i ATLAS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단절입니다. 하지만 다음 신호를 건널 때 어떤 종류의 단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다음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정 사건에는 기묘한 침묵이 깃든다. 공허함의 침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침묵이다. 이것이 바로 3i ATLAS를 둘러싼 분위기였다. 나사 과학자와 분석가들 사이에서 최초 보고서가 유포되기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공개되었고 모호한 기술 노트가 전체 보고서를 대체했으며 컨퍼런스에서 직접적인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답은 항상 같았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무엇과 관련해서 너무 이르다는 말인가? 해당 천체는 이미 단순한 가설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관측을 거쳤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저하는 걸까? 이러한 침묵은 과학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울처럼 보입니다. 수수께끼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전달해야 할지, 은폐해야 할지, 아니면 왜곡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함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집단적 충격에 대한 두려움도 드러냅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의 공황을 피하기 위해 과학적 발견이나 불편한 사실들이 얼마나 자주 은폐되었습니까? 냉전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변칙적인 공중현상 목격보고 이중 다수가 현재 공개됨는 정부가 문서를 기밀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 외계 기술의 비밀이 아니라 이를 통해 보안상의 결함, 취약성,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3i ATLAS의 상황도 이와 같은 패턴을 반영합니다. 마치 모든 발표된 단어가 정상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간과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천체 물리학 포럼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분광학 데이터의 특이한 패턴을 언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진 인터뷰에서 유럽 남방 천문대의 한 과학자는 3i ATLAS에는 지금까지 목격된 어떤 해성과도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흘렸습니다. 천문 데이터 분석 실험실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너무 반복적이어서 무시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들을 지적했습니다. 공식 과학은 침묵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우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설명되지 않는 편차가 발생할 때마다 미스터리는 더욱 커집니다. 반복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보이저 2호는 태양계 경계를 통과하면서 수수께끼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33분 동안 지구에 수신된 신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암호를 조작한 것처럼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네이사는 이 사건을 결코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가 성간 공간의 바로 경계에서 발생했다는 우연의 일치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려진 한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이 이야기는 현재에도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지금 또 다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온 물체가 우리의 탐지 기술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방향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우주에 대한 인간의 경험 그 자체에 서사적 리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현실의 선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0년대에는 우주 경쟁과 전파 망원경이 포착한 최초의 미지의 전파 신호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보이저호와 그 수수께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오우무아무아 그리고 3i ATLAS.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심화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항상 징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서야 그것을 인식할 기술과 의지를 갖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나이사의 침묵이 단순히 공황을 야기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 무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3i ATLAS가 제기한 질문들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전문가조차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묵은 정치적 전략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고백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반영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직면했을 때 침묵이 답을 대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잦습니까? 배신을 알아차린 거나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하거나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답을 찾는 대신 침묵을 강요합니다. 어떤 설명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도 결함은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사라이 아틀레이스의 궤적은 예측된 상호작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미세한 중력 변화를 겪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더 대담한 가설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천체가 자체적인 가속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상상력은 불편한 영역에 부딪힙니다. 인공 태양도 가스 분출을 조작할 수 있는 내부 구조, 아니면 우리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역설은 더욱 심화됩니다.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적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서사가 위험해집니다. 오랜 의심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즉 맹목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회의주의를 낳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일종의 도피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스르나이 ATLAS를 망설임 없이 외계 생명체의 증거로 변모시킵니다. 절대적인 회의주의는 더 이상의 함해 없이 스르나이 ATLAS를 기묘한 암석으로 전락시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마도 바로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기둥, 가장 풍부한 수수께끼가 존재하는 불확실한 공간. 하지만 불편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정확하게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로 탐지된 성간 천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원경의 기술 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주에서 이러한 조우가 점점 더 흔해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수렴 경로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천체들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 조수의 전조파처럼 더 큰 무언가의 첫 번째 전달자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다소 과장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보이지 않는 조류에 얼마나 자주 휩쓸렸을까요? 14세기의 창궐한 흑사병은 유럽의 3분의 1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문명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붕괴가 아니라 알려진 세계 전체의 재편이었습니다. 스르나이 아틀레이스는 우주적 차원에서 이러한 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사고가 아니라 재편, 단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전조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거대한 우주적 계시에 대처할 만큼 성숙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늘 그렇듯 부정, 분열, 전쟁으로 반응할까요? 이 질문은 수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환경 붕괴, 정치적 위기 등 내부적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면 우주적 수수께끼에 맞설 우리의 능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스르나이 ATLAS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명이 통제라는 허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그 반대의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침묵, 두려움 또는 편파적인 이야기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침묵은 우주의 울부짖음을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천문학 이야기처럼 보였던 이야기가 더욱 심오한 줄거리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암석이나 기체 천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락된 데이터와 지연된 보고가 있을 때마다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과학적 긴장감뿐 아니라 실존적 긴장감까지 느껴집니다. 더 이상 이 긴장감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극적인 멈춤에 직면한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모든 요소가 필연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수렴하지만 아직 클라이맥스는 오지 않은 영화처럼 말입니다. 나사의 침묵, 데이터 조작에 대한 의혹, 과거 현상의 메아리, 이 모든 것이 더 큰 무언가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스르나이 ATLAS는 해답이 아니라 서곡입니다. 이 서곡은
우리를 갈림길에 세우는 서곡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설명의 안락함 속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의 서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지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은 단순한 과학적 장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현실이 되면 그 어떤 침묵도 그것을 덮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결론에서 암시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문명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우무아무아 첫 번째 충격은 불가해한 그림자처럼 나타난 성간 침입자였습니다. 그 침입자는 우리를 과학의 틈새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리나이 애틀라스는 그 사실을 확장해 주었습니다. 새롭고 더욱 불안한 방문객이었던 서라이 애틀라스는 우주가 우리의 질문을 위한 수동적인 무대가 아니라 수학적 패턴처럼 반복되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침묵의 행위자라는 의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서사적 실마리는 단순히 떠도는 두 개의 돌멩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과 우리를 끊임없이 피해가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직면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한 결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닫힌 결말을 제시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는 시작점만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합에서 해답이 아닌 우리를 재고하게 만드는 지적 압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소우무아무아 그리고 사라이 ATLAS는 과학의 선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의 맹목적인 충돌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정적인 우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확률을 무시하는 듯한 방문객들에 의해 침식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침식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적인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편안한 서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역설적이며 더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도적 반응, 즉 침묵, 망설임, 데이터 통제는 미지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간의 시작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이론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우무아무아 그저 길쭉한 바위로 서리마이 ATLAS를 특이한 해성으로 여긴다. 우리는 예전처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깨지기 쉬운 설명의 벽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모든 벽이 언젠가는 허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시하는 것은 환상 속에 갇혀 점점 더 불충분해지는 현실의 표면에 갇혀 사는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지식을 포용한다는 것은 쉬운 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안정성을 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우리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풀리지 않는 역설에 맞서고 도그마로 불확실성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접근하는 방식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우주는 단순히 멀리 있는 은유가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찾는 탐구를 투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 속에서 다시금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주의 침묵이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해독해야 할지 모르는 소통의 서곡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 의식, 그리고 지성이 예외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에 새겨진 바로 그 규칙일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모든 시청자는 이제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짐이 아니라 하나의 초대입니다. 확실성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눈을 뜨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직접적이지만 의미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단순한 기계적인 소통이 아니라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당연한 것을 넘어 생각하려는 이 지성들의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가 나타날 때 듣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듣는 법을 배운 사람들 사이에 있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어떤 것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